프리미어리그나 뭐 라리가나 세리에나 보면은 이제 워낙에 이제 축구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경기장들이 막 100년 넘어가는 경기장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바르셀로나도 감독도 오래됐죠. 맨 처음에 이제 네. 투어를 해봤거든요. 경기 이제 직접 보는 거 말고. 근데 투어할 때도 근데 좀 경기장이 그래도 오래되긴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니 투어면 뭐 시켜요?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프레스 컨퍼런스룸 가보고 그리고 라커룸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거 보고 치료실 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구단 약간 박물관 같은 그런 거 이렇게 쭉 주면서 뭐 트로피 뭐 트로피 그렇게 전시돼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투어 하면은 그 가이드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는 투어도 있고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는 투어도 있거든요. 없는 투어도 있어요? 근데 다 있어요. 다 있고. 예. 근데 이제 쭉 둘러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최대한 이 클럽 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팬이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때 그 맨 처음에 스탠포드 브릿지 갔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근데 그때 당시 스폰서는 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We love 삼성 나한테 이랬거든요. 그래요?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던가요? 밑쪽은 뭐라고 해요? 뭐 중국이나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약간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네, 전 일본이 저한테 일본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이제 윌럽 삼성이라고 했어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 얘기 딱 했던 것 같아요. 뭐죠? 그 얘기 삼성. 예. 그리고 이제 뭐 크레븐 코티지나 구디스파크 이런 데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계할 때도 화면 각도 좀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은 팬들도 좀 가기가 어려워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화장실. 예, 좀 냄새나고 숫자가 적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토트넘은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공연도 하고 이제 NFL 경기도 하고 제 기억에 맞다면 복싱 경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어쨌든 구장 자체가 완전 신식이니까. 완전 신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모든 팀들이 그렇게 구장을 새로 지으면 좋고 돈이 충당이 되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도 있고 결국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토트넘은 구장 명명권과 관련해서 스폰서액이 꽤 큰 게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명명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1, 2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DGB 대구냉파크가 한 3년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안 길어요. 근데 외국은 한 10년 이렇게 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랩추종윤이 뭐 산티아고 베르나베 명명권을 사요. 랩추종윤 스타디움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뭐 1년은 랩추종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1년은 또 다른 거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하나가 정해지면 이제 스폰서십을 좀 장기로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총액 얼마, 연간 투자 예상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온스테인이 이제 그 디에슬레틱 기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19년도부터 이제 명명권 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합의된 안건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토트넘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구글이다. 그러니까 구글이랑 이 명명 권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구글이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여러 스포츠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 맥라렌 레이싱 포뮬라 1이랑 이제 단연 계약을 저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스포츠죠? 맥라렌 몰라요? 자동차. 알죠. 레이싱. 운전. 포뮬러 1. F1. 포뮬러 1, F1. 그럼 예. 맥라렌 레이싱 F1이에요? 그런 거죠. 네. 여기는 뭐 단연 계약을 했대요. 저 잘 모릅니다. F1 아예 관심 없는 분야라. 저는 이제 영광의 레이서. 사이버 포뮬러 아닙니까? 우리는 챔피언인가? 달려라 챔피언. 그거는 미니카야. 그건 미니카고. 영광의 레이서죠. 사이버 포뮬러. 단연 계약했고 NBA 그리고 MLB랑도 이제 그런 상업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토트넘 홈구장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쵸. 왜냐면 개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완전 신식 스타디움인데다가 토트넘이 그래도 비교적 최근의 성적들이 꽤 좋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잠시 못 나가는 기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두 개의 축구 대회인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 리그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수빈 형이 얘기했었던 NFL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럭비리그 챌린지컵 결승이나 그 헤비급 복싱 세계 타이틀전 그리고 뭐 대형 콘서트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 열렸었기 때문에 구글도 아마 이런 데서 좀 메리트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고 어느 순간 저도 네이버 뭐 아직도 이제 검색 때문에 많이 쓰긴 하는데 구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해외 정보를 찾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구글을 많이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쓰느냐고. 그런 게 사실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글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구글이랑 토트넘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봐세요 메인 스폰서 나이키 그리고 여기 같은 AI 그런 이런 수익성 있는 장기 계약 예. 파트너십을 토트넘이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평균 수익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5위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트넘은 수익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상당히 많고 네. 명명권에 대한 판매가 체결이 되면 이 콘테 체제 하에서 좀 견고한 모습을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이 상황에 조금 더 이런 뭐랄까요 본인들의 그런 잔고를 그러니까 어쨌든 명명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금전적인 것도 훨씬 더 메리트 있게 토트넘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선수를 이제 이적을 시켜서 단기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이거는 꾸준하고 장기 수익이니까 제가 뭐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명명권을 제대로 된 금액에 좋은 스폰서십과 체결해서 팔면 이미지도 괜찮게 챙길 수 있고 돈도 챙길 수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명명권을 판매한 많은 구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 프리미어리그 보면 이 브랜트포드도 런던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브랜트포드가 지난 7월에 명명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 기반을 둔 기업인 이 그레이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이 G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장 이름이 G테크잖아요. 네. 이 G테크와 10년 동안 이 명명 권리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브랜트포드의 구단 역사를 다 돌아봤을 때도 가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스폰서십 거래였고 예. 브랜트포드 이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G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으로 아예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브랜트포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챔피언십에 있고 리그원에 있고 이럴 때는 사실 이런 구장명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뭘 체결하고 스폰sor십을 체결하고 이런 제한이 저는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보다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진짜. 예. 그러니까 근데 브랜트포드가 지금 어쨌든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 연착륙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고 예. 토마스 프랭크라는 정말 좋은 감독 안에서 또 나름의 그렇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G테크랑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고 맨체스터 시티는 이제 에티하드 스타디움이죠. 근데 이제 디에슬레틱에 의하면 연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맨시티는 사실 구단의 규모나 뭐 이런 것도 크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MH 스타디움이 그렇죠. 생기게 됐고 그리고 뭐 제일 최근 또 가깝게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스포티파이랑 이제 또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알죠. 이것도 발음이 잘 안 되길래. 스포티파이는 알죠. 예. 제가 또 음악 스트리밍. 스포티파이 깜노. 제가 스포티파이로 변경된 이후에 깜노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 맞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제 스포티파이를 쓰진 않는데 스포티파이나 구글이나 뭔가 미디어나 이런 영상, 음성, 음악 이런 것과 관련된 그 회사들이 비교적 이미지가 좋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사실 큰 논란이 없는 이상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의 그런 이미지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올드 팬들은 그런 건 좀 있지. 뭐죠? 그러니까 구단의 이 구장, 홈 구장 앞에 뭔가 기업명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구단 상황을 생각하고 수익적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는 얻는 부분이 꽤 많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도 원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였잖아요. 근데 시비타스로 지금 이게 명칭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사실 유벤투스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이나 뭐 바이에른 뮌헨도 알리안츠 아레나잖아요. 여기 뭐 리그왕에 있는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뭐 오렌지 멜로드름 뭐 이런 식으로 명명권 변경한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전 딱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만약에 축구만 그냥 맨날 하는 구장이면은 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스폰서십도 그렇게 크게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저희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얘기할 때 여기서는 럭비도 해, 뭐 NFL도 해, 콘서트도 해. 다목적 구장이라고 하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것 자체가 이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도 오케이고 그리고 구장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좀 대관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가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 있을 때는 한 6일 뭐 잔디 관리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은 잔디 위에다가 그 잔디를 보호할 수 있게 틀을 만들어 둔 다음에 이제 콘서트나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토트넘과 구글은 좀 구체적으로 뭔가가 더 나올 때까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뭐 기사에도 나왔죠. 레비 회장이 지속적으로 이 명명권 판매에 대한 스폰서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컨택 잘 되고 금액적인 부분만 합의 잘 되면 토트넘 역시도 이거는 스타디움 이름이 바뀔 저는 여지 있다. 그리고 런던이잖아요. 그렇죠. 런던이죠. 그것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한 나라의 또 수도기도 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상위권 도시니까. 그래서 또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가 올해 이제 동시에 열린다는 것도 스폰서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단, 이런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스타디움. 구글 안드로이드 토트넘 스포츠 스타디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